안녕하세요. 안성우 실전경매TV 안성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분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분경매란 한 개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가 1인 또는 수인의 지분이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2013 타경의 263869호 2번 물건은 여기에 3분의 1 매각해서 토지 지분 매각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이것이 지분경매입니다. 자, 이 물건은 감정가 900만원 1회차 유찰이 되어 있고요. 2회차에 630만 8천원이 최저 입찰금액인데 641만 1천원에 그러니까 71.14%에 매각이 됐습니다. 우선 지분경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낙찰을 받더라도 지분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공유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자 우선 배수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낙찰 받은 분이나 남아 계시는 분이나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에서는 지분 매각이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는 않지만 경매에서는 지분 경매가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물건은 3분의 1 가격에서 71%에 매각이 됐으니까 가령 1억의 물건이 3분의 1 지분으로 나왔다면 3,300만원만 투자하면 될 것이고요. 그 중에 71%의 낙찰이 됐으니까 저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공유관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조문으로 들어갑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고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러나 어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자,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죠. 지분을 처분할 수는 있지만 공유물 전체를 지분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겠죠. 자, 민법 265조 중요한 조항입니다. 공유물의 관리 또는 보존에 관한 문제네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예컨대 배우자가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받았다면 배우자 독단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 홀로 임대를 놓는 것이 합법적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녀 2명의 배우자가 임대를 놓는다면 과반수가 안 되겠죠. 이때는 합법적인 매각이 또는 임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2020년 5월 21일 사건 번호 2018-287522 판결문은 소수 지분권자의 보존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소수 지분권자가 지상물에 철거나 인도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아주 역사적으로 기존의 판결을 뒤엎는 개폐가 일어났네요. 그렇다면 소수 지분권자는 지분 경매를 받으면 답이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민법 제214조에 의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고권을 행사하면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섭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관계 해소 방법입니다. 공유관계를 해소한다는 것은 공유관계를 해체시킨다는 얘기니까 분할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공유관계 해소 방법으로는 첫째는 내 땅을 사가시고 나머지 돈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하는 가격배상. 두 번째는 공유물을 아예 분할합시다 뭐 이런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소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여기서 앞서 보신 낙찰자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네요. 임야를 3분의 1을 낙찰을 받아서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는데요. 이것을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적 경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임야를 처분을 해서 대금으로 나누세요 하는 판결을 가지고 경매에 붙였는데 마침 전체를 경매에 붙여보니까 71%의 낙찰을 받았던 것이 115.76%의 낙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부가 3,777만 원의 낙찰이 되었으니까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3,600만 원이 배당 재원이 되었고, 낙찰자한테 돌아온 지분은 3분의 1이니까 1,200만 원 수익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641만 1,000원의 낙찰을 받아서 1,200만 원으로 돌아오니까 이것은 한번 해볼 만한 결과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지분 물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경매죠. 2012 타경에 12,404호 1번 물건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안흥동이고요. 농지이고 지분입니다. 자, 이 지분은 전체 지분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고요. 감정가는 3분의 1 지분이 1억 2,700만 원에 감정이 됐고요. 자, 이것이 1차, 2차, 3차, 4차, 5차는 유찰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낙찰이 일어나지 않았고 입찰이 없었습니다. 6회차에 가서 최저 입찰가 3,660만 원일 때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 4,111만 원을 쓰고, 즉 32.2%의 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의 낙찰이 적정 시세였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밸류맵으로 확인을 한다 했죠. 밸류맵은 거래 당시가 언제인지,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보시면 이분이 낙찰받은 그 당시의 사례가 하나 있네요. 2012년 8월 당시에는 평당 61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처분을 2015년도에 하셨거든요. 2015년도 시세를 확인하면 2015년 9월 달에요. 2015년 9월 달에 평당 120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낙찰을 받은 2013년 11월은 4,111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 평당 97,000원의 낙찰을 받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된 2012년 3월, 또 이분이 낙찰을 받은 2013년 11월, 그 무렵에 밸류맵의 시세는 63만 원이었다.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6분의 1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 얘기고요. 이분이 처분을 한 2015년은 조금 전에 밸류맵에는 평당 120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를 확인하셨고, 이분이 2015년에 매각한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3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찰가 4,100만 원 대비 1억 6천 원, 수익률이 400%였으니까 적지 않은 수입이세요. 낙찰받은 4,100만 원이 아웃풋으로는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안겨줬으니까 대박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15년 평당 120만 원이었다면 그 금액으로 팔았을 때 이분한테 돌아와야 될 돈이 4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 4천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었던 물건을 불과 1억 2천만 원밖에 못 내겠다, 이런 결론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분이 소액으로 낙찰을 받아서 4,1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1억 6천, 그러니까 순수익만 1억 2천을 거둔 것만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대박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제가 한 번 더 이 물건에 대해서 밸류맵 시세를 확인하다 보니 그 무렵에 주변 시세대로 팔았더라면 한 4억 배 이상 수익을 남기지 않았겠냐. 투입된 금액이 4,100만 원이라고 감안하면 대박이 아니겠냐, 이런 아쉬움이 있죠. 자, 지분경매 어떠세요? 네, 지분경매는 어떤 변호사님이 지분경매는 강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물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에 있어서 지분은 2012년부터 상당 기간을 저가 낙찰을 받을 수 있었고요. 저희 학원에서 대부분의 학우님들이 큰 수익을 얻었던, 저한테는 아주 효자동이 상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지분경매 가볍게 보시지 말고요. 한낱 쪼가리 물건이 이렇게
대박을 안겨주는, 그래서 이분에게 삶의 의욕을 붙돋아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 하는 점에서는 저는 큰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